안녕하세요. 저는 집합 건물 지침서를 만든 사람 윤경석입니다. 오늘은 그 관리단 집회 결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행유 불득 그 방구 제기란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합 건물을 어떻게 보면 뭐 수십 건들을 이제 그 관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 말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행유 불득, 관리단 집회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그 뽑은 관리인이 자기 멋대로 한다거나, 또 관리가 엉망이거나, 또는 관리비가 비싸거나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 이거죠. 믿고 했는데 방구쟁이 그 원인을 구분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서 구하라. 왜 잘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렇게 선출을 했다는 게 잘못이죠. 또는 무관심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몇 사람이 그 유임장 가지고 그 관리단의 그 기관을 구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말이 거기에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 불득 이런 손해는 계속되지 않는다. 계속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이나 어쩌다 별 사람 별 말을 다 하고 해봤자 그 사람 휘파람 불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다면 빨리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람들을 그 여러분들한테 득이 없게 만든 사람들을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서 바뀌는 거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단 집회는 집회에서 그 결의를 하는 것은 우선 관리단 집회라는 것은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하나의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들 또는 점유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한 거기 때문에 최고 의결 기관이고, 그 자체로는 그 집합 건물 자체는 최고 의결 기관인데 그 최고 의결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집회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률은 가까이에 있는 집합 건물 집합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좀 멀리 떨어지는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그 집회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관리단이 이제 집합건물법 23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뭐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을 아직 안 넘겼다든가 이것도 권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단으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리단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제 관리단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관리단 구성원은 100명이다, 300명이다, 하나 건물에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집회에서 결정해서 관리 업무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뽑고 관리위원회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관리 규약을 만들고, 그다음 감사를 정하고 뭐 임원을 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결론은 뭐예요? 그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관리 업무를 좀 해라 하고 유임해 준 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 기관인데, 그 기관을 만들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유임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인이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것을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 집회 주체는 전문가 영역이다. 제가 귀동량으로 들은 겁니다. 관리단 주체, 이 관리단에 관련된 소송 중에서 80%가 이 관리단 집회에 관련 소송이랍니다. 근데 그 80% 중에서 70%는 채권자, 즉 소송 제기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긴 원고, 채권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원고들이 되게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됐다, 잘못됐다고 상대편에서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피고는 현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70% 이상 이긴다. 그 뜻은 뭐입니까? 그만큼 관리단 집회가 엉망이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몰라. 그분들이 이제 몰라서 그런 것이 저는 태반이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은 하는데, 몰랐다고 해서 잘못하면 다 인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모르면 알아보고 아는 사람을 부탁을 하더니 돈을 주더니 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요. 심지어 꼭 어디 학교들 동창회, 동네 아주머니들 개 모이면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등산 모임 하듯이 규칙 정하는 것이 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보여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집 밖 건물에 여러 명 소유가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명 의견이 합쳐져 가지고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런 관리 업무 경험이 전혀 없어요. 집 밖 건물 관리 업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어떤 기업으로 보면은 관리 업무, 영업 업무, 제조 업무가 있거든요. 이 관리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판단을 내리지, 영업이나 제조 업무 한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를 찾아갈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 관리 업무를 한 사람들은 하나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그 전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결론은 뭐냐? 일반인이 하기에는 난이도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적에는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관리단 집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정기 관리단 집회는 12월 31일 결산 연도가 종료하면은 3월 말일까지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인이 사무에 관한 보고를 1년치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도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냥 살림살이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주차장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까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임시관리단 집회는 이제 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든가 그 밖에 정기관리단 집회의 경우는 임시관리단 집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시관리단 집회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규약이 정함이 있으면은 그 정함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법에. 그렇기 때문에 정함대로 하면 되는데, 정함이 없다 하면은, 또는 관리규약이 없는 데는 구분도사 소유자 20% 동의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집회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단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관리인이 2년이 넘었어요.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이 2년 이상을 임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2년 이하여야 돼요. 그 임기가 지났어요. 1년으로 정했는데 1년이 지났어.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관리인이 아닙니다. 관리인 업무 대행자예요. 그러면은 2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집회 소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내리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그거. 집회 소집 통지. 관리단 집회를 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까지 수취인한테 도달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말이에요. 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틀리면 안 돼요. 통지 장소.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지출하였으면 그 장소라고, 그렇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 부분을 장소로 한다. 통지 방법은 통지했다는 걸 확인을 해야겠죠. 나중에 증거가 나와야겠죠. 등기우편 또는 직접 송달. 직접 송달할 경우에는 수령증을 수령해라. 공고는 집회 소집 공고는 관리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공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규약에 정함이 있으면은 공고를 해야 되고, 이것은 관리규약이, 만약에 이제 관리규약이 존재한 그 집합 건물은 관리규약하고 한번 관리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집회 통지의 필수적인 사항, 집회의 목적사항 구체화, 서면 위임장 대리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첨부, 회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재건축인 경우에는 의안 및 계획을 통지서에 첨부해야 된다. 여기서 그 의안을 계획을 통지서에 첨부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의결권 계산. 이것도 하나의 좀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의결권이 집합건물법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의결권입니다. 이게. 예? 의결권이에요. 왜 의결권이 좀 복잡하냐면은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이게 구분 소유자가 있고, 하나는 면적, 그 법률에서는 의결권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집회 의결이 성립이 돼요. 집회 결의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분 소유자는 80%다. 근데 면적으로 그 80% 한 사람들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48%뿐이 안 됐다. 결의 성립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면적은 99%예요. 참석은 40%예요. 구분 소유자는 40%고 면적은 90%예요. 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두 개 다 똑같이 과반수 이상 75% 이상 이것이 성립이 돼야 된다. 이것이 집합건물법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요. 예, 의결권 계산이.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구분 소유권은 그 등기상의 권리를 말하는 거고, 민법상 권리입니다. 소유권. 소유자는 사람의 뜻인 거잖아요.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한 사람이, 한 명이 100개를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그러면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 다음 면적, 의결을 할 적에 그 면적은 전체를 다 포함시켜줘요. 이것 때문에 재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10층 건물에 1층, 9층까지 소유고 있어요. 10층에 10명이야. 10층이 10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10인 이상 구분 소유자가 있는 데는 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11명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인 선임해야 돼요. 근데 면적은 90% 가진 사람은 하나고, 10층은 사람이 10명이고, 둘이 협의하지 않으면은 관리인 선임 못 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공유지분 소유자는 뭐냐면은,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유 면적에 상속이든 어떤 사유로 하든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게 있죠. 일정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5명이 소유고 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이제 예제로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볼 것도 계산할 것이 없어요. 면적으로 계산해서 과반수 이상의 뭐 5명인데 면적을 2명이 보니까 2명 거 면적을 보니까 50%가 과반수 이상이 된다면 2명만 찬성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뭐 그 예를 들면 4명이 합쳐야 된다. 1명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4명이 합쳐야겠죠. 4명이 합쳐가지고 과반수가 넘으면은 그 과반수 넘는 그 근거로 해서 전체 면적과 구분 소유자 하나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구분 소유자와 관련돼서 한 거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 5명의 점유자 3명일 경우 구분 소유자가 5명인 건물에 점유자 3명이 있을 경우에는 점유자 3명이 모여가지고 아까 50% 이상 하면 됩니다. 면적 가지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 5명에 해당하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5명 소유자들 걸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점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 그냥 전체 걸 행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임장 주의사항. 또 이임장에서 또 혼란을 미친 게 많은데 이임장에서 이제 특히 공동주택법의 그 아파트하고 공동주택법에 해당하는 아파트하고 이 집합건물법하고는 좀 용어도 틀리고 내용도 틀린 게 많아요. 근본적인 취지는 같은데 아파트에서 한 사람들은 부인 명의로 돼 있어 근데 거주를 하잖아요. 부인이 위임해주면 남편이 가서 동대표를 할 수 있어요. 상가 오피스는 못 옵니다. 무조건 소유자만 돼요. 소유자만 허용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정리가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여기는 무조건 소유자 위주구나. 등기상명. 그러니까 어디 제가 이제 뭐 한 몇십 간데 이런 관여를 해보니까 심지어는 어디에는 뭐 남편이 부인 명의로 되는 남편이 관리위원장도 한 데가 봤어요. 관리위원장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법에 어긋난다고 했더니 싫어해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 하는 걸 싫어한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내 부인으로 돼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인지 아시잖아요. 별도로 계산해요. 부부라고 해서 뭐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따로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합건물법이 맞죠. 그다음 서류는 이임장하듯이 구분 소유자는 신분증만 첨부하면 됐고 점유자는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사본, 신분증. 점유자는 왜 이렇게 많냐? 그 사람이 본인이 거기서 장사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납원, 구분 소유자, 신분증, 점유자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지 법에는 없어요, 이게. 이게 민법에서 진의 의사표시라고는 민법이 아니라 민법 총칙에 보면 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진의 의사표시. 그게 사실이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증인 채택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공동 소유자 및 공동 점유자는 집회 결의 전까지 사전 협의회 집회 결의 전까지입니다. 이거 사전 협의회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다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위임장에 의해 집회 참여자는 집회 결의 전까지 집회 주최 측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집회 다 끝났는데 제출하면 안 돼요. 이거 제일 많이 틀린 겁니다. 대리인 위임장 받아가지고 대리인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이것도 제가 어디에서
그 발각을 제 눈에 보여서 말했더니 이것도 싫어하더라고. 네가 뭔데 막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식인데.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옳은 길로 가려고 옳은 말을 해주면은 싫어해요.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 같은 눈초리로. 특히 이거 이제 대리인 1인은 어디서 많이 사고가 일으키냐면요. 임시관리단, 임시로 이제 관리단 집회를, 임시관리단, 이제 뭐랄까, 위원회라고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김막동 써요. 그러면 위임자가 수임자, 위원장 김막동 이렇게 다 보냅니다. 50% 넘으면은 안 됩니다. 과반수 이상 넘으면은. 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내요. 그 똑같은 양식에.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은 무효다. 의결권 행사 권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이제 그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구분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 및 개량, 관리 계약의 제정 및 변경, 뭐 관리 계약의 취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점유자와 구분 소유자 선택자 둘이 다 할 수 있다.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선출. 여기서 공용 부분의 관리는 우선적입니다. 점유자가. 그리고 뒤는 관리인 및 관리위원의 선출에 관련해서는 하단에 의결권 행사 통보 있죠.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서 집회 결의 당일에 집회 개최 전까지 소유자가 그 임시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인한테 본인이 의결에 참여한다는 통지를 하면은 소유자가 우선인데 집회 개최 전까지 이것을 의결권 행사 통보를 하지 않으면은 점유자가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일단 제 목소리도 안 좋고 뭐 방법도 교수법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데 강의를 들어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그 모든 것은 다음 카페 관리비 도둑 예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경험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이 관리단 집회가 제가 그 관리단의 제일로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일단은 관심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이 관리단 집회에서 집회를 잘못하고 문제가 발생된다. 세 번째는 전문가가 없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걸 이제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핵폭탄도 만드는 세상에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제가 그 1강, 2강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맑게 알아듣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집합 건물의 그 집회, 이거에서 다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 영역이다. 이 돈 많이 안 받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면 비싸요. 저 같은 경우는 차비만 주면 가서 해줘요. 그냥 한번 가서 하는 거 뭐 설명해주고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근데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본다면은 그게 좀 틀리는데 뭐 고문실로 원격 조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꼭 이 전문가 영역입니다. 이게 전문가 찾아가십시오. 조언을 받고 오세요. 괜히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거, 앞전 했던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게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 다 틀리죠. 반드시 이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